근데 예를 들어서 망인이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의 90%를 유언공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장남한테 다 줬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형제분들이 봤을 때 이거 유언공증은 명확하긴 하지만 우리 아버님의 재산이 다 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 법적인 유류분 침해당했다 라고 당연히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증까지 받았지만 네. 이 유언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네.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유언 공증을 받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까지도 예방이 된다. 변호사님 저희가 제가 이제 상속 관련해서 네. 분쟁을 예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져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이 상속 관련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끼리 뭐 사회 잘 협의가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사전에 교통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살아계실 때 유언을 잘 받아야 되는데 유언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실무에서 좀 정형화된 유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뭐 민법 규정에 여러 가지 유언에 대한 방식이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 쓰여지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유언장에 의한 유언 또는 유언 공증에 따른 유언이 있고요. 유언장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굉장히 뭐 일기장처럼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유언장의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엄격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미비하면은 유언장 효력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다 실컷 갖춰서 쓰셨는데 주소를 깜빡하고 안 쓰셔가지고 아예 유언장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뭐 부모님이 병원에 계실 때 쓰셨는데 그 필재가 평소에 필재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뭐 위조의 가능성, 뭐 필적 감정 가구 이런 다툼의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제일 권고드리는 확실한 방법은 유언 공증만이 분쟁 없는 유언의 방법이다라고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럼 유언 공증은 다른 유언 방법이랑 뭐가 달라요? 유언 공증 해두면 부동산이나 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인들의 협의나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 가지고 사회에 예정하신 대로 등기를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자산도 바로 그걸 가지고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리고 유언 공증 예. 절차가 어떻게 돼요? 사전에 이런 세무적인 거며 법률적인 거 이제 상담을 받으셔서 상속 설계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하셔서 사전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일단 유언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준비하셔야 될 서류, 받는 분, 수증자가 준비하실 서류, 그리고 유언 집행자가 준비하실 서류, 증인도 또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이제 2분을 마련하시면 그분들이 서류를 떼서 증인 신원 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증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공증 변호사님 확인을 하시고 유언 공증을 매듭 짓거든요. 그런 일련의 준비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 공증에 들어오시는 증인이 2분 있다고 했는데 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제3자여야 되고요. 친인척이 아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받으신 그 재산 상속받는 수증자의 지인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인척이 아니신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제한은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내밀한 서류들을 같이 뭐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서류들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신원조회에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공증 당일에 같이 출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분들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공증 변호사님에게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이한 경우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요. 보통 유언 공증을 하시는 분들은 고재산 하나 그리고 다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누시는 경우가 아니고 그 이전에 뭔가 사전 증여 받으신 게 있다거나 상속인들 간의 현재 또 사후에 뭐 분쟁이 예상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하나의 재산을 아무 분쟁 없이 그냥 n분의 1로 등기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공증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외의 경우에는 상속 전문 변호사님하고 상속에 대한 설계를 마치신 후에 공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요새 신혼부부들이 반반 네.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반반 결혼하면 반반 이혼하기도 쉽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딱 반반으로 찢어지기 좋은 경우에는 공증 변호사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속 분쟁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경우는 네.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찾아가지 않았을 때 네. 유언 공증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유언 공증을 했어요. 했는데 그냥 공증만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를 하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셔서 유언 공증을 받았는데도 또 소송을 당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공증을 하실 때 유언을 하시는 분의 의사 능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해서 누가 봐도 치매이신 경우에는, 인지장애가 있으신 경우는 공증 변호사님이 공증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공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경도 인지장애, 약간 중증의 인지장애, 애매한 인지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능력이 문제돼서 아예 이게 무효라는 소송에 휘말리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중증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아프신 경우인데 네, 그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돌아가는 이후에. 예, 예. 근데 공증 변호사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부분까지는 리스크를 조금 방지하지는 못한다. 네, 완전 심한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공증 변호사님이 상속 유언을 해주시는 분의 의사를 대화를 하시면서 파악을 하세요. 뭐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 오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주소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재산 주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딸이에요. 그러면 아들은요? 아들도 있는데 아들은 언제 주셨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대화를 이렇게 좀 간단히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애매한 경우, 그리고 의사 능력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유언 공증을 받았는데 네.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소를 제기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명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유언 공증은 유언을 하시는 분께서 어떤 특정한 자산을 어떤 수증자한테 준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망인이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의 90%를 유언 공증을 통해서 특정 자식한테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남한테 다 줬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 다른 형제분들이 봤을 때 이거 유언 공증은 명확하긴 하지만 우리 아버님의 재산이 다 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 법적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라고 당연히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증까지 받았지만 네. 이 유언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 이게 네. 또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가이드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네.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유언 공증을 받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까지도 예방이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모든 재산을 100% 어떤 자녀한테 준다라고 하면 사전에 다른 쪽에 특별수익 하신 거를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특별수익이 충분하게 유류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또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당했을 때 그 확인 산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어떤 재산을 주는데 누구한테 70% 누구한테 몇 프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상대가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에 실익이 없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유류분 반환을 해도 예. 너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네. 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 붙어서 네. 유언 공증을 준비를 하는데 네. 근데 약간 그 아버지가 유언 공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네. 약간 정신이 경증으로 조금 그러니까 가볍게 조금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상속 전문 변호사님 붙으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는 상속 분쟁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인지 능력이 다퉈지는 케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치매 검사 결과지만 가지고 오셔도 이게 나중에 소송에서 진다 이긴다가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어차피 하셔도 지금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걸 저희가 MMSA 검사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고 다툼이 될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드립니다.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검사지로는 전혀 문제가 네. 없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나중에 뭐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소를 제기를 했을 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굳이 네. 없다. 계산상. 예. 그걸 합리적으로 미리 짜놓으면은 네. 리스크 방지가 되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유언 공증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 같은 경우 바로 출금이 가능한 거고 네. 바로 등기가 가능한 건데 유언 공증을 받은 다음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소를 제기하면 그때는 가압류가 되는 거라. 그렇죠. 소송 제기하면서 원고 입장에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소송도 약간 돌아가신 직후에 하게 돼요?
유류분 반환 소송은 1년 내에 하셔야 돼요. 아.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권고하는 가장 안전한 거는 돌아가시고 1년 내에 하셔라 라고 권고를 해드립니다. 원래 네. 좀 빠르게 되는 부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유언 공증을 할 때 금융자산이나 뭐 부동산 자산이나 아니면 아버님께서 가지고 있던 법인이나 네. 이런 그런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도 조금 유언 공증을 다르게 하나요? 네, 저희가 그 자산 전체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유언공증 하실지를 특정을 하고 그 자산마다 주는 사람 수증자를 다르게 하거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거 모두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녀분 입장일 수도 있는 거고 아버님 입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 본인이라면 유언 공증을 당연히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네. 자녀분 입장이라면은 좀 많은 거를 받을 것 같은 의뢰인이 있을 수 있고 덜 받을 것 같은 이제 둘째, 셋째, 뭐 따님 이런 의뢰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뢰인에 따라서도 좀 변호사님의 전략이 달라지나요? 네, 권고해드리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언을 하시는 분의 의사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모시고 오셨을 때 저희가 의뢰하신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을 때 향후에 뭐 분쟁 가능성이라든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유언공증 하셔야 되겠다고 느껴지시는 거는 내가 없는 사후에 자녀들끼리 어떤 분쟁이 가는 게 예상되는 뭐 관계나 이런 거에서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어느 자녀에게 굉장히 티가 안 나게 많은 재산을 이미 생전 증여를 하셨는데 남은 거는 좀 어느 자녀에게 줘야지 형평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또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전 교통 정리를 하신다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만약에 그러면은 아버지의 의견도 첫째 아들에게 사전에 증여를 많이 해줬고 나머지 자산도 비슷하게 배분을 하고 싶다. 약간 네. 그런 의견이다. 그러면은 첫째 아드님이 만약에 의뢰인이면은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분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유리하게 판 설계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예. 반대로 우리 의뢰인이 뭐 둘째 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네. 조금 불리한 상황일 때는 우리 형이 사전에 받아간 그런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한 걸 또 입증하는 걸게 그 둘째 아들의 의도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 의뢰인의 좀 의뢰인의 의도와 부모님 의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상속을 앞둔 분들은 유언 공증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언 공증을 할 때도 의뢰인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네. 재산을 이제 상속을 받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유언공증 실컷 해놨는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시고 향후에 혹시 어떤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 사후에는 입증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확인서를 받아두시던가 먼저 안전장치를 해서 그런 입증에 대한 번잡함을 줄이는 방법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뭔가 네. 그러면 의뢰인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때는 네. 상속 분쟁보다는 유언 공증이 난이도가 좀 쉽겠네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언공증에서 그래도 오시면 상속사건에서 분쟁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많이 다투어지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미리 유리하도록 준비하는 사전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정리하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라. 오실 수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